지금은 사실 연봉이 1억 흔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닐 때는 그 1억을 찍는다는 게 되게 상징적이었었거든요. 지금만 해도 한 10년 전이니까. 개발자라는 직업이 되게 좋은 게 다른 직업 같은 경우는 내가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일을 해도 내 자신의 소유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발자는 회사가 정말 이상하고 뭐 되게 이상한 상사가 있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진짜 오롯이 다 내 실력이 되는 거죠. 우선 삼성 다닐 때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출근을 한 7시에 해가지고요. 퇴근을 11시에 하는 걸 거의 한 2년 동안 했어요. 계속 일하는 게 재밌고 이제 집에 가서도 계속 개발해서 적용해보고 속도 정말 빨라졌으면 와 이거 대박이다 이래서 되게 기분 좋아하고 이랬던 거를 되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셀도 좀 남들 서비스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고 했는 거에 포커싱을 제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커머스 대표인 문성환입니다. 온라인 셀러들이 물건을 팔 때 보통 11번가나 지마켓 같은 채널에 이제 상품을 팔려고 하면 일일이 상품 등록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원셀에만 등록을 해놓으면 10개가 됐건 100개가 됐던 자동으로 이제 상품이 뿌려지고요. 고객 문의라든지 교환 환불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프라이스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사업성 때문에 피벗을 해서 이제 원셀이라는 서비스를 새로 작년에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투자를 유치받아서 지금까지 토탈 65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받은 상태입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21살 때부터 병역 특례를 해서 3년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했고요. 삼성전자, SAP, KT, 그리고 SK 플래닛 이렇게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거든요. 1+1을 해서 2가 나오게 하는 거는 일반 개발자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개발하면 10초가 걸리고요. 어떤 사람이 개발하면 1초가 걸려요. 이게 한 1초 정도 걸려서 나와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한 제가 개발했을 때 한 0.1초로 줄였다 이러면 이제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런 개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출근을 한 7시에 해가지고요. 퇴근을 11시에 하는 걸 거의 한 2년 동안 했어요. 여자친구도 없었고 계속 일하는 게 재밌고 집에 가서도 계속 뭐 샤워하면서도 그 알고리즘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더 빨리 될까 막 이런 생각해서 갑자기 샤워하다가 이거 찾은 것 같아 방법을. 그럼 다음날 아침 진짜 일찍 가서 그 개발해서 적용해보고 보통 한 10년 차가 할 일을 한 2, 3년 차가 이제 해버리니까 뭐 동기들보다 연봉이 한 1,000, 2,000은 높았고 이직할 때도 이제 막 30살 정도 초반에 뭐 1억을 받고 막 이랬던 개발자라서 SK 다닐 때도 이게 자연스럽게 아마 창업 스토리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SK 그룹의 이제 전사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11번가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네이버 최저가 비교해서 유입이 된다는 걸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럼 이 비즈니스는 내가 네이버만 최저가로 노출하면 사람들은 나 사네? 그럼 이거 자동화시켜서 노출하면 내가 이 시장 다 먹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이디어 포착하고 이거 내가 실행할 수 있겠다, 개발할 수 있겠다 없겠다가 딱 계산이 서니까 자신감 때문에 사실 창업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온라인에 수많은 가격 정보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수집을 해서 가장 싼 가격을 찾고 그 가격보다 더 싸게 이제 재노출하는 구조로 이제 쇼핑몰을 만들었던 거고요. 만약에 제가 마스크를 판다고 하면 11번가나 네이버나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 정보를 다 저희가 땡겨와요. 그러면 그 마스크가 뭐 수만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스크 정보를 다 분석을 해서 똑같은 마스크의 최저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 그러면 저희는 그걸 9,990원에 가격을 더 낮게 이제 네이버에 재노출해요. 고객들은 그냥 무조건 싸면 사는 거예요. 10원이 싸던 1원이 싸던 싼 가격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객들은 네이버 최상단에 저희가 싼 가격을 노출해주면 그걸 바로 검색해서 바로 그걸 구매하게 되죠. 쿠팡도 이제 인수를 하려고 그랬고 신세계도 인수를 하려고 그랬고 티몬도 저희 거를 이제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내가 그거를 인수시켰을 때 내가 생각하는 꿈을 가지고 이걸 계속 펼쳐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수시키지 않았던 게 제일 크고요. 사용자들 물건을 쉽게 사고 팔게 해주는 걸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이커머스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술은 되게 좋아서 구매자한테 잘 파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판매자들을 많이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캐파가 판매자들이 뭐 몇천, 몇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못 늘렸어요. 플랫폼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영업을 해서 어떤 MD는 막 몇백 명씩 셀러를 데리고 오는데 어떤 MD는 셀러를 한 곳도 못 데려오는 MD도 있고 이건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정말 별걸 다 해봤죠. 판매자들 이제 저희가 계속 모셔왔는데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상품 정보를 또 원프라이스 등록을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이미 지마켓에서는 자기가 1,000개, 10,000개씩 상품을 팔고 있는데 다시 원프라이스에 상품 수만큼 등록을 해야 되면 몇 달 걸려요. 그걸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다른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원프라이스에 이제 등록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셀로 이제 피벗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 1,000개를 5개의 쇼핑몰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는 한 4, 5시간 걸려요. 그 상품을 업로드 하는데 근데 저희 걸 쓰면 1분 조금 더 걸려요.
걸려요. 그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그냥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다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클라우드 쪽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희 시스템이나 저희 아키텍처 자체가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다 분산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긴 게 트래픽이 몰릴 때 사용자들이 막 갑자기 접속을 많이 하거나 막 등록되는 상품이 많거나 막 주문 건수가 폭주할 때, 그때 보통 서버들이 부하를 받거나 이렇게 다운되거나 느려지는데, 저희는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다 스케일 아웃 할 수 있고 스케일 업도 할 수 있게끔 모든 아키텍처를 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제 갑자기 뭐 10만이 트래픽이 몰렸다, 20만이 몰렸다 해도 동일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놨고, 지금까지는 이제 채널이 한 6개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제 올해 말까지 한 30개까지 이제 늘릴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웬만한 인터넷 쇼핑몰은 전부 다 커버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한 3,500 셀러들이 저희 걸 사용하고 있고, 법인이 한 90% 정도 돼요. 그리고 해외 셀러도 한 5%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성과를 이뤘고, 이제 연간 한 40만 건 정도의 이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말에 이제 한 10,000 셀러, 내년까지 해서 몇만 정도의 셀러를 모을 예정입니다. 제가 개발자로 살았을 때 제 성격과 창업가로서의 살았을 때 제 성격이 완전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MBTI나 뭐 이런 걸 믿진 않는데, 예전에는 ENFP라는 그쪽이었는데 지금 창업을 하고 나서는 ENTJ로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업가형 딱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제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사실 다 우수한 인력들이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이런 곳이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 되게 빨리 그게 이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하는데, 그러니까 왜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뭐 공중전을 잘하는 유닛이고 막 지상전을 잘하는 유닛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배치해서 하는 거, 그 전략을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되게 인성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일하고 싶은 게 되게 커졌어요. 사실 대기업에서는 저는 그 전까지는 완전 그 엘리트주의 있잖아요. 그냥 능력만 좋으면 끝, 이 사람이 정말 성격이 이상해도 아웃풋만 나오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좀 있긴 해요, 대기업에는. 왜냐면 실제 일을 잘하면 어차피 거기 놀러 온 건 아니니까. 근데 스타트업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채용을 몇 번 해봤는데, 이 회사 전체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인재 채용할 때도 인성검사를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사실 인성검사 하는 회사 많지 않을 텐데, 저희는 인성검사를 무조건 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채용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성 좋은 분을 이제 같이 일하고 싶고, 개발자로는 되게 인정받고 되게 재밌게 다니고 회사를 정말 재밌게 잘 다녔는데, 창업가로서는 우리 서비스가 좀 더 확장되고 사용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이런 거에 더 큰 재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서비스를 하고 이제 해외에도 똑같은 서비스를 런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거 연동하는 작업을,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연동을 할 거고, 진짜 이 서비스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썼을 때 정말 편하고 좋은 서비스야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정말 내가 생각한 서비스, 내가 생각한 그 이론이 이게 현실에서 정말 실현화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그 욕구가 제일 큰 것 같아요.